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떡볶이를 팔고 한 블록에 같은 브랜드가 3개씩 있고 6개월 전에 오픈했던 카페가 벌써 폐업과 임대 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 사면 1,500원인데 저가 커피 한 잔은 10년 전이랑 똑같은 가격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원두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최저시급도 계속 오르는데 말이죠. 사실 이런 풍경들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프랜차이즈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숫자가 꺾이기 전부터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누군가는 생계자금을 또는 은퇴자금을 날리고 또 누군가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장 무서운 신호예요. 커피집에서 갑자기 피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떡볶이라던가 아니면 젤라또 같은 거 말이에요. 본업과 상관없는 메뉴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 커피베네를 기억하시나요? 커피 전문점이었던 그곳은 어느 순간부터 피자를 팔고 맥주를 팔고 심지어 파스타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커피가 맛없는 카페라는 낙인이 찍혔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커피 맛없어. 그냥 애매한 식당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커피 한 잔 팔아서는 임대료조차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00원짜리 커피로 본전을 뽑으려면 1분에 한 잔 가까이 팔아야 하는데 요즘은 손님도 뜸해요. 왜일까요? 바로 옆 편의점에서 1,000원대 커피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본사는 생각합니다. 뭐라도 더 팔아야 해. 하지만 이건 절망의 몸부림입니다. 향긋한 원두향 대신 떡볶이 냄새가 진동하는 카페에 손님이 다시 올까요? 브랜드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점주는 깨달아요. 옆 블록에 같은 브랜드가 또 생겼다는 걸. 아니, 한 블록도 아니고 길 건너편에요. 심지어 200m 안에 같은 브랜드 아니면 같은 업종 3, 4개가 주르륵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본사가 가맹점의 상권 보호보다 출점 수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를 늘려야 투자 유치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성장하는 브랜드로 보이니까요. 실제로 저가 커피의 대명사인 메가커피는 몇 년 전만 해도 매장이 400개였는데 지금은 3,000개를 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건 맞아요. 하지만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요. 점주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나고 인건비와 전기세는 그대로인데 손님은 세 곳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주는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매장 관리가 소홀해지고 청소도 덜 되고 직원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요. 고객은 느낍니다. 여기 예전 같지 않네. 그렇게 브랜드 전체가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을 기억하시나요? 탕후루, 열평. 진입장벽이 낮으니 너도 나도 뛰어들었고 1년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저가 커피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신호, 가장 기형적인 신호입니다. 본사의 주요 수익원이 물류나 원두 공급이 아니라 인테리어 마진이나 가맹비가 되는 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사가 건설회사처럼 변하는 거죠. 매장이 늘어날수록 본사 영업이익은 폭등합니다. 어떤 브랜드는 영업이익률 40%를 찍어요. 하지만 정작 점주들은 폐업률이 올라가고 양도양수 매물이 쌓입니다. 한 저가 브랜드의 경우 2년 동안 계약 해지 수십 건에 명의 변경이 수백 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사는 점주가 성공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가맹점을 오픈시키는 순간 본사는 이미 돈을 벌었으니까요. 나머지는 점주의 몫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은 단순히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비용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요. 주유수당에 4대 보험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시급 14,000원쯤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뜁니다. 하루 14시간씩을요. 임대료도 문제예요. 공실은 넘쳐나는데 건물 가치 때문에 임대료는 안 떨어져요. 처음 몇 달은 렌트 프리 해드릴게요. 이런 달콤한 제안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죠. 원자재 값도 폭등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원두값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인데 본사가 주는 재료를 비싸게 사야만 하고 가격은 올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가라는 타이틀이 붙어버렸거든요. 몇백 원이라도 올리는 순간 손님들이 여기 비싸졌네 하면서 바로 옆 경쟁 브랜드로 갑니다. 그렇게 사장님들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3년 생존율은 절반 정도. 두 곳이 문을 열면 한 곳은 3년 안에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특히 젊은 창업자들은 더 힘들어요. 청년들이 음식점을 100개 열면 같은 기간 동안 127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창업보다 폐업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싼 커피를 찾지 않아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편의성을 원하면 편의점으로, 경험을 원하면 제대로 된 카페로. 편의점 커피 시장은 급성장했어요. 1,000원대에 괜찮은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빵도 맛있고 접근성도 좋거든요. 가성비 시장은 이미 편의점이 잠식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제대로 된 경험을 주는 곳들이 있어요. 스타벅스를 보세요. 커피값이 비싸다고 욕을 먹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요. 왜일까요? 그들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팔고 있거든요. 잠깐 쉬어가는 곳, 친구를 만나는 곳, 혼자 일하고 소모임할 수 있는 곳,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강릉의 한 로스터리 카페는 생두를 직접 소싱하고 로스팅까지 직접 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스페셜티 커피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편의점 커피로도 충분한데 굳이 1,000몇백 원을 내고 별 특색 없는 프랜차이즈 커피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중간에 끼인 저가 프랜차이즈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부터 커피 전문점 수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도 늘었던 커피 전문점이 드디어 감소로 돌아선 거죠.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에요. 시장이 이제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곳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진짜 경쟁력 있는 곳들만 남게 될 거예요. 한 점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희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이제 보니 나는 그냥 숫자 하나였더라고요. 출점 수를 늘리기 위한 소모품이었죠. 그렇게 양도양수 매물이 쌓이고 폐업을 기다리는 가게들이 늘어갑니다. 이미 들어간 초기 비용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수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1, 2년 만에 접으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텨요.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지겠지. 다음 달엔 손님이 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빚만 늘어갑니다. 결국 폐업할 때는 생계자금까지 날리고 다시 취업 시장에 나가야 하죠. 그렇다면 모든 프랜차이즈가 망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만의 색깔을 지킨 곳들이에요. 가격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본질에 집중한 곳들, 희소성과 정체성을 지킨 곳들. 왜 여기서 커피를 마셔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곳들이 살아남고 있어요. 이제 소비자들도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400잔 넘게 커피를 마셔요.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양이죠. 하루에 한 잔은 기본이고 어떤 사람들은 서너 잔씩 마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번 똑같은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할까요? 아니에요. 첫 잔은 편의점이나 저가 카페에서 해결하고 두 번째 잔은 제대로 된 곳에서 마시고 싶어 해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진짜를 원하는 거죠. 결국 진짜는 본질로 돌아갑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은 브랜드, 잿살 깎아먹기를 하지 않는 브랜드, 점주를 파트너로 보는 브랜드. 이런 곳들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거예요. 반대로 커피집에서 떡볶이를 팔고 한 블럭에 같은 브랜드를 3개 내고 가맹비로만 돈을 버는 브랜드는 결국 사라질 겁니다. 시장이 정리되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동네의 카페는 어떤가요? 6개월 전에 오픈한 그 가게, 아직 남아있나요? 아니면 벌써 양도양수 딱지가 붙었나요? 그 풍경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편의점 커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진짜 경험이 있는 곳을 찾으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서 다음 시대를 만들어갑니다.